이 백신을 맞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종목 코드 번호가 095-700번이고요. 제넥신 임상 1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안정성은 인정이 되겠지만 유효성이 조금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에다가 1200 정도의 CB를 발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조금 이슈를 글쎄요.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그 12 발행 같은 경우는 취소한다라는 공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구경 원하신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요, 여기 그 제넥신 백신 주주 Q&A 이런 게 있어 갖고요. 여기 한번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금 도달을 위해서 좀 갑자기 급선회한 배경이 무엇이냐, 사전에 검토했던 배경과 1200 산출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서 이사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 검토 중에 전환사채 가능성도 테이핑하던 중이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아니더라도 200에서 300억 정도 선의 소규모 조달 가능성은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규모 자금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외부 조달 외에 GX19N의 임상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재 제넥신이 보유한 자산 일부 매각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다른 곳에 투자했던 그런데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는 그 아이맵 지분을 좀 정리하면서 한 360억, 380억 정도를 현금 확보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네오 이뮨텍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맵이라든지 조금 작은 회사들 여기저기 투자했던 것들을 회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조달 안 하겠다는 이면에 백신 개발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은 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데 이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임상 1상에서 나왔던 결과의 유효성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생각 이상으로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상을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결과 발표도 또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점이 뭐냐면은, 이상에서 이게 다 양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은 이 A상에서 나왔던 중간 결과라든지 거기서 도출된 결과가 1상보다는 그 효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향상돼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고요. 아니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거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과연 3상까지 진행을 하면서 백신을 만들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을 때 WHO에서 승인이 나오겠느냐라는 것과 승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연 몇 % 정도의 효능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60%였고요. 그 시노팡 중국 거 같은 경우는 50% 초반이었어요. 51인가 52%인가 그 정도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노팜인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다가 뿌리면 되긴 해요. 자국 국민들한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제넥신이다라고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보다 효능이 낮은 제넥신이 글쎄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60 몇 %인가 70 몇 % 정도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효율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금액이 한 3,000원에서 5,000원 요 사이에요. 근데 제넥신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좀 낮은 효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보다 높은 효능, 그 다음에 얀센보다 비슷한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칠게요. 그러고 나서 금액을 따진다라고 하면 거의 10,000원이거든요. 얘는 2번 맞아야 되고 얘는 1번 맞아야 되니까 금액을 따진다 그러면 거의 10,000원 정도입니다. 만약에 제넥신이 만들었을 때 이것보다 효율은 떨어지는데 10,000원보다 높다? 그러면은 과연 제3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말에서 좀 그렇지만 후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과연 제넥신에서 생산됐던 이 백신을 맞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랑 좀 비슷한
예방 효과에다가 금액은 10,000원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제넥신이 좀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제넥신에서 나왔던 백신이 만약에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쪽에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얀센이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효능이 더 있다라고 했을 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10,000원 정도 10,000원에서 조금 높은 가격대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전 단계 그러니까 초기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좋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부가 2개 백신 개발 기업의 자금 등 적극 지원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제넥신도 신청 대상인가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했고요. 신청 대상은 맞고 정부와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뭐 자금 사정은 어떤가,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금화 가능성 자산, 투자 자산의 8천억 정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0억 정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GX19N 일상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Q&A가 좀 있었는데요. 뭐 GX19N이 타 백신에 대비해 갖고 중화 항체가 현재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일단 DNA 백신은 T셀 기반의 백신으로 T셀 면역력이 높은 수준이 나오지만 중화 항체는 상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본 원청 기술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항체 없이 T셀 면역 반응만 충분히 높아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기존 임상 결과 보고가 있다라고 하죠. 국내 백신 비교 임상 중화 항체 기준이다. 기사대로 제넥신은 비교 임상이 불가능한가? 한국에서 승인을 포기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중화 항체 기준의 비교 임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교 임상이 아니라 위약권과 대조하는 위효성 임상 승인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7월 임상 3상에 들어가는 2개의 업체에 적극 지원 예정이고요. 현재 논문 결과로 제넥신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논문 결과는 임상 1상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A상이 결과가 있어야지 성구매 등 3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개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확고히 된 것 같죠. SK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제넥신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A상의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1상에 비해서 조금 향상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2A상의 중간 결과 발표 계획은 언제인가, 고령자 임상 진행 현황과 결과 발표 계획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뭐 임상 2A상 중간 결과는 7월이고요. 고령자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한 8월 중에 분석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뭐 공식적인 외부 미팅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제넥신이 추가한 베스트 백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현재 허가받은 백신들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그 스파이클과 뉴클리오 캡시드 항원이 탑재가 되어 강력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T셀을 유도, 그다음에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다. 여기서 나오는 답변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매우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다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이게 만약에 정말이다라고 하면은 뭐 좀 예방률이라든지 이런 효능에서 살짝 낮아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이 구두 발표와 임상 논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두 발표에서는 논문이 게재된 데이터 중 일부를 발표한 것이고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2상과 3상 관련해서도 좀 Q&A가 있었네요. 인도네시아에서 60일이 검토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왜 아직도 승인이 안 나 있는가, 언제쯤 승인 예상을 하는가. 일단 국내 이 A상 데이터 요청이 늦어지고 있으며 리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승인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19N 일상 결과 승인 지연에 영향이 있었나, 혹은 뭐 승인이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A상 결과 추가 요청에 따른 것이지 임상 1상의 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승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어 있죠. 답변을 했죠. 일단 뭐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에 남아공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능 검증이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에 GX19N 일상 결과는 T셀 변이체에 대한 반응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변이
변이체 방어 효능 검증도 수행할 계획이다. 근데 이 변이체 같은 경우는요,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 퍼센티지라든지 거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그 다음에 뭐 노바백스도 얼마 전에 며칠 어젠가 삼상 결과에 나와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뭐 대응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다음 화이자 모더나 어느 정도의 반응은 있어요.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이지 그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외 다른 국가에서 임상 신청 등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대상으로 논의 중에 있지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미 계약 발표 시 그 인니와 타 국가 수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선판매 진행 현황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다국가 글로벌 임상이 진행이 되면 임상 수행 경과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게 지금 뭔가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따지고 보면은요. 백신 개발 사업화 출시의 예상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까? 임상 3상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선발로 백신이 만들어져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뭐 치고 들어오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백신 같은 경우를 보니까 다 2번에 나눠서 접종을 하는데 이게 교차 접종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금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작용이 눈에 띄는 부작용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효능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후발 주자의 백신을 맞을까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거죠. 미국 글로벌 백신 보급에 따라서 백신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상 참여자 모집에도 어려움은 없는지 제넥신 백신이 시장에 나와도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임상 참여자 모집은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 어려워질 수가 있겠으나 아직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서 임상 모집이 가능하다. GX19에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변이체도 함께 방어 가능하다. 근데 이 변이체도 방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도 변이체에 대한 뭐 방어도 가능해요. 근데 그 효율이 조금 떨어질 뿐이고요. 뭐 변종 바이러스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는 방어가 되는데 어떤 바이러스는 방어 효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코로나19가 뭐 독감과 같이 매년 접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변이체에 대한 시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 백신 관련해서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좀 Q&A를 좀 정리해서 올리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아직 뭔가 완벽하게 딱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여기서도 좀 임상 신청을 하고 거기서 좀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온 뉴스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이라는 기간을 넘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글쎄요. 여기서도 뭔가 특별하게 확고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이런 Q&A라든지 아니면 주주 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결과를 조금 발표했다 제넥신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속 시원하게 뭔가 나온 것은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벤트 내용 2가지가 있거든요. 뭐 일단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360만원, 1년에 360만원인데 120만원 할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방 깜짝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을 했어요. 심지어 3일 동안 연장을 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저희가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거고요. 지금도 고민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랑 같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간을 놓쳐서 나 할 건데 기간을 놓쳐서 못했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일 정도 연장을 한 거니까 지금 이 기회를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 한번 해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HBTV1004 입력을 하시면서 아래 보시면은요, 그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 한번 클릭을 하시고 저희한테 인사말 또는 뭐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남겨주세요. 굉장히 간단한 루트이기 때문에 딱 10초 정도면은 친구 추가도 될 거고 상담 내용도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 날입니다. 방송반 이벤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